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아시아 시장은 괜찮은 어떤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고 이제 보합권이라든지 강법 정도 이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아쉬울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한 좀 냉철한 판단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마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1.25% 마감해서 하락해서 이제 20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00포인트에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2000이라는 숫자에 대한 굉장히 좀 막연한 어떤 지지 심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2000선을 깼을 때 굉장히 많은 투매 물량이 나왔었고 올해 이제 초에도 살짝 또 깼을 때 그런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를 깰 가능성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제 굉장히 좀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금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많이 밀리면서 1.6% 정도 하락했고요. 700포인트 하회한 691포인트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시장에 이제 주로 그 시총 상위주를 이제 포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악재, 특히나 이제 인보사의 이제 식약처 허가 취소 그리고 소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닥권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어떤 과매도 신호라든지 많은 어떤 기업들 임직원들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결국은 그 작년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항 물량 여러 가지 반대 물량이라든지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아직 좀 안 나왔다는 게 매도 하방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간단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이고요. 오늘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빨간색 선을 그려드려가지고 이중 저점 형태 지난해 올해 초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은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됐습니다. 중장 이평선 여기를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은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바닥 신호, 쓰리봉이죠. 삼중 바닥 형태를 좀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하락 추세는 하방은 전염성이 빠르고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축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 자체가 굉장히 패시브적으로 올해 내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왔다 갈 수 있는 2000선을 하회해서 갔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지지라인의 어떤 붕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저점 위에서 좀 이제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제 저점대를 좀 형성하긴 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흐름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과매도권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오늘 좀 있긴 했습니다. 뭐 헬릭스미스의 이제 유무상 증자라든지 아까 장후에 나온 또 뭐 파맵신의 어떤 시비 발행. 그러니까 지금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자금 조달하기가 쉽진 않겠구나 하는 기업들의 판단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코스닥 지수를 여기를 그래도 붕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6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좀 열어두는 게 좀 코스닥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빠질 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투심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유출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이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좀 열어두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뭐 국내 증시보다 좀 양호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히토르가 이제 무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도 나왔고요. 또 이제 아까 그 장중에는 RP죠. 예, 환매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서 한 46조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시점에는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이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있단 말이죠. 왜냐?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들을 정책의 어떤 출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정책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보고 또 이제 이제 외부 이제 개방형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죠. 중국 경제랑 좀 다른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를 받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중에서 이제 나스닥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일단 V자 방등 이렇게 나왔죠. 계속적으로 설명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 고점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강대강 대치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도 뭐 경제는 아직까지 탄탄하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도 이제 선물이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제 투심들이 글로벌 어떤 투심들도 이제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미중 협상 자체가 이제 6월 말 이제 G20 회담에서 어떤 결판이 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구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이제 10년물 국채죠. 국채금리가 이제 19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찍었다는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찍을 수 있는 하방으로 좀 열릴 수 있는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 아주 좋지만 깨버리면 일단은 국내 증시도 한 번의 어떤 충격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난 이제 4월달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해 버렸죠. 환율이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 쳤고요. 지금 약간 좀 빠지는 타다가 오늘 이렇게 좀 올려쳤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 부근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지금 외환 시장의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환율도 그렇고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견조하거나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시 되돌림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투자들 주체들이 갖고 있긴 한데 외부적인 대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계속 이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확 밀려버려야 되는 어떤 구간대에서도 쉽게 밀려버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을 심리를 좀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소 한번 하방으로 열렸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패턴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오늘 좀 특이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선물 수급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MSCI 이제 이머징 마켓의 어떤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구나. 왜냐하면 막판 동시효과에 이제 대량 매물 나왔으니까 외국인들.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완전히 매도 치면서 지금 장중에 여기 보시면 이 흐름 보십시오. 장중에 6천억까지 순매도가 나왔었습니다. 막판에 걷어들였어요. 막판에 걷어들여가지고 마이너스 1,700억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막판에 이제 걷어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중에 굉장히 이제 지수를 현물 쪽에서 이제 패시브 물량이죠. 프로그램 물량하고 같이 이제 굉장히 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이 수급, 매도 수급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나온다는 거는 그냥 작정하고 이제 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파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번 달 말까지는 쭉 이 수급으로 밀어붙이겠구나. 그러면 지수도 2,000선을 깰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걸 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매수하려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어떤 장사 황세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리밸런싱 프로그램 수급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여기 보시면 4,750억, 4,700억 정도의 외국인의 여기 프로그램 매도 수급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관들이 이제 거의 다 받아가는데요. 기관들이 결국은 그동안 움찔움찔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나올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쑥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도 저도 그랬고.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팔아가지고 2,800억 마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수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팔 물량 아직 남았구나. 계속적으로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이번 달 말까지는 나오겠군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이제 이런 장세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흐름을 좀 자세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5G 관련된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5G 섹터 군들은 굉장히 신고가 흐름 내지는 우상향 패턴의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리아지하게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다산 네트웍스라는 종목입니다. 결국 지금 오이솔루션, KMW, 서진시스템 같은 기업들 선발 주자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후발 주자로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 또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군에서 이 섹터 군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은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 수급이 어디 갈 곳을 못 찾다가 지금 5G로 계속적으로 순환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5G에서는 당분간은 이 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어떤 힘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주도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수급들을 계속 모으고 집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짚을 때 이제 한 가지 좀 체크할 포인트가 화해하고 연결돼 있던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면 삼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 삼지전자 한번 깨졌죠. 음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기업이 LG U 플러스에 이제 그 스몰셀 장비를 공급하고 이제 LG U 플러스는 이제 화웨이 쪽하고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기업들이 급반등이 나옵니다. 뭐 이유는 이제 화웨이랑 거래를 이제 끊을 계획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쪽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그만큼 요 흐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지전자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화두였죠. RFHC 중국의 화웨이 쪽의 매출 비중이 40에서 많게는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RFHC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밀렸습니다. 역시나 화웨이 쪽에 이제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급반등을 이끈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었어요. 기관이 하루에도 수십만 주씩 순매수하면서 오늘도 이제 올랐죠. 이게 이제 왜 5G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간다 이게 아니라 이 급반등을 만든 게 기관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이 5G 섹터는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붙기 시작하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후발 주자를 찾고 우리가 투자 대상을 찾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5G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도 많긴 하지만 이 트렌드 자체, 이 섹터의 움직임 자체가 초입부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카펙스 이제 투자, 설비 투자가 더 많고 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가 올해 이제 상용화를 개시하고 내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다른 국가들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화웨이 제재에 따른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이 업체들의 반사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여러 업체들은 뭐 상당 기간 어떤 호황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이제 저번에도 짚었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격화될 때 우리가 이제 전쟁 위험하면 이제 빅텍처럼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득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히토류는 중국이 내걸 수 있는 그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카드로서 보복 카드로서 내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행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속 카드를 내보인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관영 매체에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걸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수남에 돌리면서 종목들이 새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노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얼마 전까지 유니온 머티리얼스 그리고 이제 티플렉스 같은 이제 히트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펼쳤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이제 노바텍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업이 또 탄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한두 종목씩 새롭게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아직 이제 급등하지 않은 그런 어떤 히토류 관련주들도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을 크게 날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뭐 지금 같은 뭐 어려운 장세지만 뭐 트레이딩의 어떤 기회가 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도 히트류 대부분 대장주 성격인데요. 뭐 오늘도 이제 음봉이 얘기하지만 5.6%로 시장 대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오늘 터트리긴 했지만 뭐 시세가 완전히 뭐 끝나기보다는 이 재료가 계속 노출될 때마다 단기적인 어떤 분출이라든지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걸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져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굉장히 좀 하방으로 밀어버렸던 이제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어떤 향배를 좀 만들어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인보사 이제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제 인보사가 이제 식약처 허가 취소가 됐고요. 이제 형사 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이 코롱 이제 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제약바이오 업계 왜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심사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R&D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거는 자금 부담, 재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푸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 이제 코롱 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보다 이제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릭 스미스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유무상증자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 종목이 이게 더 떨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기업들이 최근에 자금 조달 공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전환사채 비롯해가지고 제3자 유증 이렇게 일반 공모 주주 배정 증자라든지 오늘 장 끝나고 파맵신이 또 전환사채 1,000억 정도 발행 소식.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의 어떤 뭐랄까요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인보사 사태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 지금 분식회계 문제가 아직 결말이 짓지 않는 이런 어떤 여러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단 돈을 챙겨 놓자, 만들어 놓자 이 심리가 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당분간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과매도권이긴 합니다. 헬릭스미스도의 주가가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근데 역시나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고 당분간 추세가 전환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매일마다 복귀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 대응들을 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는 건데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언할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들이 막 있고 기대감을 준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거나 큰 물량이 나오면 주식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아무리 악재들이 나와도 올해 연초 보십시오.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근데 돈의 힘으로 샥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호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무런 호재도 없습니다. 정말. 예, 우리가 이제 어떤 기사를 지금 장중에서 받아봐도 악재밖에 없습니다. 예, 악재 연속, 악재 출현.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들이 오늘이 그리고 지금 현재가 완전 최저 바닥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결국 바닥권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어떤 그 자사주 매입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바닥권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어떤 바닥권의 신호 있었지만 10%, 15%더 밀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 주식을 매수하고도 20%더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보고 조금 보는 게 관망해보면서 향후를 좀 도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5G 짚으면서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패시브 물량도 섞여 있고 뭐 오늘 샀다가 뭐 내일 팔았다가 여러 가지 물량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은 근데요. 굉장히 좀 쭉 이렇게 좀 경향을 좀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자금들을 꼭 되는 종목에만 사야 됩니다. 그게 지금 5G 종목군 쪽으로 계속 순환매를 돌리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안 좋은 지수 상황, 경기 상황 속에서도 이 5G 쪽에서는 한번 계속적으로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오늘 뭐 복귀하면서도 참 좋은 얘기 드리기가 쉽진 않은 그런 장세인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막 감정에 치우치면 이제 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냉정을 찾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들을 실행하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투자 연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